안녕하세요. 타로스 역도 전문 체육관의 최민석 코치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역도 동작의 가장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그, 역도는 이제, 그, 일단은 스포츠로 접근하는 것과 이 운동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스포츠로 봤을 때는 이 역도의 목표는 자기 체중 대비 가장 높은 무게를 들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체중이 높은 사람일수록 들 수 있는 무게가 더 일반적으로는 비례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맨십에 의거해서 체급을 나누게 되죠. 체급을 나눠서 그 체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비슷한 이게 체중이 나가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서 스트레치, 클린 앤 저크 이 두 가지 동작, 인상, 용상이라고 얘기하죠. 이 두 가지 동작을 각 세 번씩 시도를 해서 최대 무게를 달성하는 사람이 이제 이기게 되는 그런 경쟁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포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훈련으로는 사실은 이제 뭐 자기 체중 대비 많이 들면 좋겠죠. 당연히 비례해서. 근데 뭐 그것보다는 이제 역도 동작을 하면서 이제 역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동 능력을 갖추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단순히 무게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쁘게 정확한 자세를 들면서 자신의 몸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동성이나 안정성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 근력도 발달되고 우리가 흔히 역도에서 필요한 스트렝스나 파워나 스피드도 길러줄 수 있고요. 그런 것들 한 개씩 채워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스포츠로 봤을 때 접근하는 방법과 이제 운동으로 접근하는 방법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역도를 가리킬 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아마추어 대회를 목표로 한다면 이제 접근 방식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훈련 방식이.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자세를 가다듬어 주는 그런 훈련만 잘 해주더라도 기술 훈련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만 해도 상대적으로 몸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달되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역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역도 시장이 커지려면 이 스포츠맨십에 의거한 것보다는 운동으로서 이제 역도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스포츠로도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어떤 역도 시장이 커질 수 있겠죠. 어쨌든 스포츠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다. 자기 체급에 해당되는 그 비슷한 체중이 나가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서 최고로 높은 무게를 들 수 있는 사람, 많은 무게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어, 일단은 역도를 스포츠로 보면 그런 것이고, 이제 아마 일반인들은 훈련 목적으로 접근하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동작이 바뀌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역도 동작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 역도는요, 크게 클린 앤 저크 동작과 스네치, 이렇게 이제 동작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 클린 앤 저크는 다시 한번 쪼개게 되면 클린이란 동작과 저크란 동작으로 쪼개지게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역도엔 세 가지 동작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네치, 클린, 저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합에서는 클린이라는 동작과 저크를 같이 진행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바벨을 어쨌든 바닥에서 머리 위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클린이라는 동작은 어깨 위로만 올리는 동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위로 다시 어깨에 있는 바벨을 머리 위로 다시 올리는 저크란 동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합에서는 클린 앤 저크란 동작을 묶어서 용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스트레치랑 클린, 저크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그 역도를 연습하실 때 우리는 보통 잘하는 사람을 보고 따라하려고 해요. 이쁜 자세나 이런 것들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잘하는 사람 보고 따라한다는 건 너무나 좋은 습관이고요. 하지만 이 역도라는 것은 이 절대로 모든 사람이 이 똑같은 자세가 나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단순해 보이는 스네치와 클렌저 그 동작이지만 그 기본 원리가 되게 많은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스네치란 동작을 봤을 때는 그냥 스네치 넓게 잡고 한 번에 머리 위로 올린 동작으로 알고 있지만 그 하나의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개의 어떤 동작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여러 구간의 어떤 동작들이 합쳐져서 이제 큰 시너지를 내면서 최대 무게를 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네치라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역도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장 큰 거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능력치에 따라서 자세는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그 능력치가 점점 올라갈수록 좀 더 효율적인 자세나 효과적인 자세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세가 또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런 이제 후천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타고난 신체적인 비율에 따라서 자세가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몸통이 긴 사람, 하체가 긴 사람, 그다음 하체 쪽에서도 허벅지 쪽이 긴 사람이랑 이제 종아리 쪽이 긴 사람 이렇게 서로 이제 신체 비율이 똑같은 신장이라고 하더라도 신체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세는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립도 달라지게 되고요. 스쿼트 깊이도 달라지게 되고 풀의 길이도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절대로 잘하는 선수를 보고 따라하는 건 좋지만 그 선수와 똑같은 자세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과 나의 신체 비율이 100% 일치하지 않는 이상은 비슷한 자세가 나올 수 없어요. 예. 자신에게 자신의 어떤 그런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치, 운동 능력치나 그다음 타고난 어떤 신체 비율에 따라서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자, 자신의 최적화된 자세는 계속 훈련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2번 같은 경우는 후천적인 영향이나 선천적인 걸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후천적으로 이제 자신의 능력치가 다듬어질 수 있잖아요. 뭐 스트렝스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이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능력치가 여러 가지로 조금씩 높아지다 보면 자기에게 점점 더 맞는 그런 자세를 찾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역도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세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자세적인 부분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아마추어, 그러니까 취미로 운동을 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이미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기 어떤 기술적인 수준이나 스트렝스가 거의 극한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가 그 이후에 크게 바뀔 일은 없을 거예요. 특별한 어떤 그런 가정이 있어서 바꾸는 경우가 의도로 해서 바꾸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바뀌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 자세를 더욱 강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하지만 아마추어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늦게 그 역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역도에 최적화된 그런 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씩 채워지면서 자신에게 효율적인 자세가 후천적으로 계속 바뀔 수 있다. 그래서 1년 전이랑 지금 자세 달라질 수 있고요. 지금은 또 좋아졌다고 하지만 1년 후에 또 더 좋은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자세가 최고의 자세이다. 다 동일한 말인데 이 후천적인 부분, 선천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한 번에 자기가 원하는 자세가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누구가 좋다, 뭐가 좋다 이런 것도 없어요. 자기가 가장 현재 자기의 어떤 상태에서 가장 잘 뛸 수 있는 자세가 가장 자신에게 적합한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열린 마음을. 자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스네치란 동작이에요. 스네치란 동작인데 여기 바닥에서 놓여져 있는 바벨을 그다음에 넓은 그립으로 잡고요. 한 번에 이렇게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동작은 깔끔한 몸을 다 펴주셔야 되고 모든 관절을 포함해서 자, 그런데 요 구간이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포스트 풀 구간이 있고, 세컨 풀 구간이 있고, 요, 이렇게 좀 표시할게요. 포스트 풀 구간이 있고, 세컨 풀 구간이 있고, 서드 풀 구간이 있고, 리시빙, 그 다음에 리커버리 동작이 있는데, 이걸 차례대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포스트 풀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벨이 바닥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동작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어느 구간이냐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세컨 풀 동작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린에도 이런 포스트 풀 구간이 있긴 한데 스네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이 바벨이 무릎을 지나서요. 이 골반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고관절을 접히는 요 부위가 사실은 보통 세컨 풀이 시작되는 경우는 무릎 지나면서 보통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신체 비율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컨 풀이 시작되는 지점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대부분 허벅지 가운데 지점에서 이 골반이 그 고관절이 접히는 요 구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 허벅지 가운데서 만약에 세컨 풀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을 때 펄스 풀 구간은 그러면 이제 허벅지 가운데쯤까지가 이제 폴스트 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구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드리프트의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바벨을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컨 풀 같은 경우는 이제 허벅지 가운데서 만약에 이제 세컨 풀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임에 가속을 시키면서요. 지면을 밀어주는 힘을
이렇게 밑으로 지면을 하체를 펴서요. 그러니까 몸을 정확하게 일자로 펴서 지면을 밀어주면서 그 지면을 밀어줄 때 발생하는 힘을 그대로 바벨로 전달해서 바벨이 최대 높이까지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도를 할 때 폭발적인 힘이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구간이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제 세컨 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컨 풀에서는 최대 파워나 스피드가 발생하면서 바벨이 가장 최대 높이까지 도달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벨이 이제 이 높이까지 도달하게 되면 어 그때는 이제 빠르게 힘이 들어와 있는 몸에 어느 정도 힘을 풀면서 빠르게 아래로 이동하게 돼요. 바벨이 떨어지기 직전에 내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벨이 최대 높이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바벨 아래로 이동하는 이런 구간을 바로 서드 풀이라고 얘기하고 턴오버 구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턴오버 구간이 그 이제 서드 풀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세컨 풀까지는요 이 바벨을 들고 일어나면서 몸이 위로 이동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요 서드 풀에서는 이 방향이 이제 몸을 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이 전환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이제 서드프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방향 전환이 빨리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사진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무겁지 않은 무게이기 때문에 세컨 풀에서 최대 파워나 힘을 내서 바벨을 엄청 높이까지 들어올 수 있지만 실제로 자기 원RM이나 최고 무게까지 도달했을 때는 내가 아무리 폭발적인 힘을 내더라도 바벨에 뜨는 위치 자체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들어 올릴 최대 힘을 이용해서 바벨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바벨을 억지로 더 들어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앉는 속도, 바벨 아래로 들어가는 그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 구간이 바로 서드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드 풀.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세컨 풀은 힘을 주는 구간이에요. 근데 바벨이 최대 높이까지 올라가서 다시 바벨 아래로 몸을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컨풀에서 이게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유지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 몸이란 거는 몸에 힘이 들어가 있을수록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세컨풀에서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나서 서드풀 구간으로 전환될 때는 오히려 몸에 힘을 풀고 빠르게 아래로 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역도 동작 같은 거 보면 실제로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 자기 최대 기록을 갱신할 때 보면 바벨이 높이 뜨진 않아요. 근데 자기는 최대 높이로 띄우려고 노력은 했겠죠. 최대 힘을 발휘하면서. 근데 바벨이 높이 안 뜨다 보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속도가 크게 안 느껴지고, 왜냐면 무거우니까 속도를 낼 수도 없어, 잘. 예. 근데 내려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실제로 무게가 올라갈수록 올라갈 때 가속의 시각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서 올라갈 때 가속 느낌보다는 내려갈 때의 가속이 훨씬 더 빠르게 느껴져요. 예,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컨 풀까지는 몸에 힘을 주는 구간이고요. 오히려 서드 풀은 몸에 힘을 빼야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몸에 계속 이렇게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빨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내려와서 이제 팔꿈치를 펴면서요. 팔을 펴면서 이제 무게를 오버헤드 자세로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거죠. 이 자세가 이제 스쿼트 자세인 거죠. 스쿼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버헤드 스쿼트. 클린 같은 경우는 프론트 스쿼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스쿼트를 받은 상태에서 바벨을 그대로 밀어내면서 일어나면 이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요 구간을 리커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일어나는 것까지가 해주면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스트레칭 운동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놨지만 사실은 이게 거의 한 번에 빠르게 딱 몇 초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구간의 동작들이 나눠져 있다. 스트레치를 한 가지 동작에 대해서. 그래서요, 이게 역도 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스트레치를 주구장창 해서 느는 게 아니라 이 각 구간 있잖아요. 퍼스트 풀, 세컨드 풀, 서드 풀, 리시빙, 리커버리. 이 각 구간마다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세컨 풀에 비해서 서드 풀이 약하다. 혹은 뭐 리시빙 자세에 비해서 서드 풀이 약하다. 그러면 훈련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약한 구간만 집중해서 훈련시켜줘도 무게가 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퍼스트 풀에서의 무게의 어떤 그 능력치는 3이에요. 그리고 세컨 풀도 3이야. 그리고 서드 풀은 1이야. 극단적으로. 리시빙은 또 2야. 어,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평균치가 얘네들은 3, 3인데 얘네는 1, 2로
이제 깎아먹고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4나 5로 올려주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지만 평균치를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을 2 혹은 3으로 혹은 다시 2를 3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 연습해줘도 스트레치가 늘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서드 풀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리시빙 연습을 하기, 이 구간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리시빙 자세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역도는 여러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구간마다 이제 자기가 약하고 강한 게 다 틀릴 거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훈련을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작이 앞에 있는 동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뒤쪽 동작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서드풀 동작이 약하다. 그러면 그냥 서드풀만 보는 게 아니라 세컨풀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컨풀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서드풀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건 진짜 서드풀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서드풀이 문제인데 세컨풀도 점검해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불안해. 그럼 이 세컨풀부터 다시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세컨풀이 뭔가 이상해. 근데 이 세컨풀의 문제라면 이것도 봐야 되지만 이 앞에 있는 퍼스트풀에서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지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다. 그럼 세컨풀 집중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앞쪽에 있는 단계의 동작이 잘 나오지 않으면 이 뒤쪽의 동작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예. 그래서 저는 대부분 제가 역도로 가르치신 분들 보면 이 펄스트 풀 구간만 연습을 시키고 자세를 잡아줘도 나머지 운동 잘 늘긴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펄스트 풀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클린 데드리프트, 스트레치 데드리프트도 연습하는 것도 사실은 이 구간에 대한 어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기초반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뭐냐면 이 데드리프트 있죠, 데드리프트. 요걸 1주차에 하고 리시빙 자세에 나오는 스쿼트를 2주차에 해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스네치랑 클린 저그로 알려드려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힘이 다 성인분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던지는 거 어떻게 던져요. 위로 던지고 어깨로 던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가벼운 자세라도요. 요 리시빙 자세, 스쿼트 자세가 불안하면요. 받을 때 부상을 당해오고 많습니다. 그래서 스쿼트 자세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연습시키는 거고요.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모든 동작이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데드리프트도 사실은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되게 고급진 동작입니다. 이게 로딩을 잘 못 걸어주거나 하체 텐션을 못 걸어주면 허리에 부담도 엄청 많이 가고 보통 사람들이 데드를 할 때 무거운 무게를 들어서 다쳤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벼운 무게를 들어도 다칠 수 있는 게 데드리프트. 그래서 그런 어떤 몸을 쓰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세컨풀에서 우리가 폭발적인 힘을 내려면요. 이 여기서 갑자기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데드리프트에서부터 이미 몸의 장력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요. 이 장력, 축적된 장력을 폭발적으로 터트리는 구간이 세컨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여기서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데드리프트 구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걸 첫 주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하다 다치신 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허리 다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역도에서도 데드리프트에서 많이 다쳐요. 어깨 다치신 분들 요 리시빙 동작. 그래서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처음에 하는 거. 그래서 혹시나 그 역도 연습하시다 자꾸 허리나 아니면 이제 받을 때 어깨 내면 자꾸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데드리프트랑 스네치 데드리프트, 스네치 데드리프트랑 클린 데드리프트, 그 다음에 오버헤드 스쿼트, 프론트 스쿼트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클린 앤 저크입니다. 요거 보시면 요까지는 원리 똑같아요. 스네치랑. 그쵸? 포스트 풀, 세컨 풀, 소드 풀. 근데 이제 리시빙도 있고요. 리커버리 있어요. 근데 리커버리 추가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저크 동작이 추가되는 거죠. 저크에서 지금 딥 드라이브가 빠졌는데 무릎을 살짝 굽히는 이렇게 살짝 굽혀서 그러니까 이제 바벨을 위로 밀기 전에 무릎 살짝 굽히는 딥 동작이 있고 그다음에 몸을 위로 펴주는 드라이브 구간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바벨 위로 바벨을 머리 위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완전히 모으면서 리커버리 동작 해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클린만 한다고 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트레치 구간을 나눈 것처럼 자기가 어느 구간이 약한지 그리고 앞뒤 관계도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저크도 마찬가지예요. 저크 같은 경우도 딥 동작이 있고 드라이브 동작이 있고 리시빙 동작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자기가 어디가 약한 건지 타이밍이 약한 건지 이런 것들 확인하셔서 연습을 쪼개서 하셔야 돼요. 쪼개서.
그래서 기초반, 제가 운영하는 기초반은 사실은 실전반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제 훈련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제가 교정을 해드리기도 해요. 근데 실전반은 이제 아예 처음부터 배운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단계를 다 밟아서 차근차근 하는 거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기본 원리를 이해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단계별로 왜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이거는 왜 중요하고, 이 동작을 왜 연습해야지 이 동작이 될 수밖에 없는지, 지금 이 동작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할 때는 이 앞뒤 관계 구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무작정 역도가 훈련이 중요하다고 막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치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무게로도 다칠 수 있는 게 역도예요. 근데 반대로 제대로 원리를 이해하고 자세를 제대로 한다면요. 아주 가벼운 무게로라도 이제 늘 수 있는 게 역도기도 해요. 아시겠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역도에 대한 어떤 구간, 이것들도 잘 이해를 하시고, 자기에게 모든 사람이 한다고 해서 훈련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구간의 연습을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건 역도를 좀 오래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자,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항상 기본에 충실한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역도를 이해를 하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자기의 적절한 훈련량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코치가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에도 또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